2022년도에 유튜브에 올린 스냅피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표만 올려놓으니까 아마 보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서 영어 단어 찾아보면서 해석을 좀 하셔가면서 보셨을 텐데, 아니면 외국인도 한 분 보셨더라고요. 댓글에 어떻게 이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을 치료한 증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첫 번째 환자가 61세 여자고 아노스미아 시비어 퍼티그 헤데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후각 상실 있고 굉장히 심한 피로도, 그 다음에 두통이 있던 분이었어요. 코비드 19 진단받은 게 2022년 3월 4일이었고 스냅피 치료가 들어갔던 게 2022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간이 좀 있죠. 석 달은 안 됐고요. 급성기 스네스로 보고 계속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죠. 코로나 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자율신경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2022년도 4월 29일, 2022년도 5월 6일, 2022년 5월 17일 세 번 치료 들어갔었고요. 양쪽 두판 상근이랑 광배근, 그다음에 T7 멀티피두스 다혈근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치료가 들어갔고 세 번 하고 나서 80% 증상이 호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45세 여자 환자고 왼쪽 얼굴에 안면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눈도 아프고, 근데 안과를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2022년 3월에 진단을 받았었고 2022년 5월 9일 날 첫 번째 치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두 번째, 5월 14일 날 세 번째 치료가 들어갔죠. 이분도 한 2개월 정도 좀 텀이 있죠, 중간에. 어쨌든 급성기입니다. 왼쪽 안면이 아파서 왼쪽 이제 스플레너스 캐피티스, 왼쪽에 두판상근, 그다음에 양쪽 라티시무스 돌지, 양쪽 광배근, 포스 T7 멀티피두스, 양쪽 흉추 7번에 다혈근 치료를 했었고 100% 좋아졌죠. 3번 하고 100%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9세 남아입니다. 심한 두통, 그 다음에 심한 피로, 쉽게 이지 퍼티그라 그래서 굉장히 쉽게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가장 많은 증상이 피로였거든요. 피로. 굉장히 배터리가 얼마 안 되는 이제 기계처럼 금세 피로해지는 증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19를 2022년도 2월 28일 날 진단을 받았었고, 저희 병원에 온 게 4월 29일 날 왔죠. 그래서 이분도 한 두 달 정도의 텀이 있고요. 2022년 5월 2일, 2022년 5월 9일 날 총 3번의 치료를 했고, 치료 부위는 두판상근이랑 양쪽에 트라페지우스, 미들 트라페지우스라고 해서 중부 승모근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여기 치료를 했었고요. 100% 좋아졌죠. 딱 3번에 100% 좋아졌어요. 다음 환자가 10세 남아입니다. 10세 남자. concentration disord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집중 안 된다. 뭔가 머리가 멍하다. 그 다음에 easy fatigue, extreme fatigue. extreme fatigue 뭐냐면은 굉장히 심하게 피로하던 애가, 희한하죠. 막 활발하게 놀던 애가 피로해서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digestive disorder. 이게 소화가 안 된다. 막 잘 먹던 애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에 lower extremity muscle cramping. 계속 쥐가 나는 거예요, 하지에. 그래서 얘도 2022년 2월 19일 날 진단이 됐고요. 코로나 진단을 받았고, 저희 병원 온 게 2022년 4월 28일, 두 달 만에 왔죠. 2022년 4월 30일 날 두 번째 치료, 2022년 5월 6일 날 세 번째 치료했고요. 딱 3번 했습니다. 그때 치료점이 포스플레니스 캐피티스, 양쪽 두판상근이랑 양쪽 T8 흉추 8번 다혈근에 이제 치료를 했었고 100% 좋아졌어요. 모든 증상이 100% 다 좋아졌어요. 지금 4분, 총 당시에 제가 이제 논문에 올리려고 12분의 케이스를 선정을 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다음 환자 보면은 43세 여자고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기침 가래. 보통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기침 가래가 좀 해소가 될 텐데 잘 안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익스트림 퍼티그, 굉장히 심한 피로, 그 다음에 두통 있었고, 이분도 2022년 2월 28일 날 코로나 진단이 됐었고, 2022년 4월 29일 날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2022년 5월 2일, 2022년 5월 9일 날 세 번째 치료 들어갔었고요. 치료점은 두판상근이랑 중부 승모근, 그 다음에 흉추 4번, 7번 멀티피두스 다혈근 치료했었고요. 양쪽으로. 여기도 3번 하고 100% 증상이 없어져 버렸죠. 다음 환자가 33세 여자, 매일 어지러운 증상. 그 다음에 익스트림 퍼티그, 굉장히 심한 피로, 두통. 2022년 2월에 정확한 날짜는 이제 모르고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분도 4월 29일 날, 다들 한 달에서 2달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죠. 그래서 2022년 4월 29일 날 첫 치료, 5월 6일 날 두 번째, 5월 10일 날 세 번째 치료했었고요. 여기 두판상근이랑 미들 앤 롤 트라페티우스, 중부, 하부 승모근에 치료를 했었고, 양쪽 T7, 흉추 7번 다혈근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하고 85%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 하고 나서 95% 좋아졌대요. 이게 이 퍼센트는 환자분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70% 좋아졌어요, 90%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 디테일하게 85% 좋아졌어요. 미국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미국 세대 분이신데 하여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죠. 다음 환자는 63세 여자 환자고, 두통, 익스트림 퍼티그, 굉장히 심한 피로, 그 다음에 불면증이 생겼어요. 없던 불면증이 생기고, 다이제스티브 디스오더, 이게 소화 불량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2022년 3월 10일 날 진단받았고, 2022년 5월 2일 날 병원에 왔어요. 우리 병원에. 다행히 운 좋게 왔어요. 어떻게. 5월 2일 날 오고,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 총 4번 치료를 했었고, 치료점은 두판상근, 그 다음에 하부승모, 그 다음에 5번, 7번 멀티피두스, 흉추 5번, 7번 치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하고 나서 80%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세 남자 환자고요. 간헐적인 복통, 그리고 소화장애, 18살인데, 그 다음에 익스트림 퍼티그, 굉장히 심한 피로, 그 다음에 익세시브 콜드 스웨팅,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진땀이, 이유 없이 진땀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머슬 크램핑, 계속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에도 쥐가 나고요. 등에도 계속 담이 걸리고 쥐가 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2022년 5월 9일 날 코로나 진단을 받고 계속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 대충 이제 3개월 만에 오는데, 이분은 5월 20일 날 왔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만에 왔죠. 그래서 양쪽 두판상근, 그 다음에 중부, 하부 승모근의 치료를 받고요. 흉추 7번 다혈근에도 치료를 받았어요. 90% 모든 증상이, 자율신경 치료의 특징이 모든 증상이 같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90% 호전이 됐다고 이제 했습니다. 71세 남자고요. 그 다음에 되게 심한 피로,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는 거, 그 다음에 체스트 디스컴포트,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 불편하대요. 그리고 멍하대요. 브레인 포그, 그 다음에 블러드 비전,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그 다음에 다이제스티브 디스오더, 소화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3월 12일 날 코로나 진단을 받았고, 2022년 5월 23일 날 본원에 왔습니다. 5월 23일, 5월 26일 두 번 치료했고, 양쪽 두판상근이랑 롤 트라페지우스, 하부승모, 라티시무스 도지, 광배근, T47 멀티피두스, 이렇게 다혈근 치료를 했고 80% 좋아졌죠. 이분은 2022년 7월 8일 날 외래에 다시 오셨는데 계속 그 좋아진 상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세 여자 환자고요. 마른 기침이 계속 났대요. 그 다음에 호흡이 짧아졌어요. 약을 아무리 써도 이게 약이 안 듣거든요. 그래서 2022년 4월 12일 날 코로나 진단 받았고, 2022년 5월 23일, 6월 13일, 6월 17일, 6월 23일 치료를 받았어요. 4번을. 이분도 한 달 정도, 한 달 하고 한 열흘 정도의 텀이 있죠. 계속
고생을 하시다가 그때 오셨고, 양쪽 두판 상근이랑 양쪽 흉추 4번, 7번 다혈근의 치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치료한 거거든요. 95% 모든 증상이 95% 호전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환자가 60세 남자 환자고 쉽게 굉장히 심하게 피로를 느낀다. 2022년도 2월에 코로나 진단을 받았고, 이분도 2022년 4월 30일 날 본원에 왔고요. 5월 9일, 5월 19일, 5월 24일 총 4번 치료를 했습니다. 양쪽 두판 상근이랑 하부 승모, 광배근, 5번, 7번 다혈근 치료했고요. 90% 좋아졌다고.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롱 코비드 환자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이 환자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죠. 미국에 그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제가 참고 자료로 제가 당시에 이제 강의했던 PPT를 올려드릴까 싶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상신경절 차단술로 이게 롱 코비드 증상을 호전시킨 증례가 있습니다. 케이스 시리즈라고 루크 디 리우라고 하는데 미국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인데 이게 성상신경절 차단술 해가지고 다른 지금 한국의 그 유튜버 선생님들도 이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이것도 이분이 했는데 거의 한 80%, 90% 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율신경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증례거든요. 스냅피도 당연히 효과가 있었겠죠. 자율신경 치료하는 스냅피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문 제목이 Satellite Ganglion Block Reduces Symptoms of Long COVID A Case Serie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걸 딱 보면 롱 코비드가 자율신경증이라는 걸 딱 아시더라고요.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많아서 검색하면은 다 이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코비드가 좀 돌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환자분이 왔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갑자기 냄새가 안 난대요. 맛도 못 느끼겠고 이제 코로나 걸린 거죠. 근데 검사를 잘 안 하니까 바로 이제 치료해드렸고 금세 풀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율신경 보는 의사의 눈에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치료는 그냥 쉽게 되니까요. 물론 가능하면 빨리 증례에서 이제 말씀드린 환자분들은 다들 3개월 되기 전에 급성기에 오셔가지고 치료가 잘 된 케이스들이고 거의 한 80%, 90% 정도, 뭐 100%까지 좋아지니까 조금 고생을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또 한참 치료를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또 다행히도 치료를 하면 좋아지긴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알려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논문은 잘 안 됐지만 항상 내과 의사고 이게 내과 의사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의심도 많고 이게 내가 잘해서 이게 치료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항상 이게 에비던스를 되게 중요시하고 바이어스라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간섭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확실히 스냅피가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도 이런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찍다 보니까 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